예, 안녕하십니까.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ESG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서입니다. 오늘은 아리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내년도 2023년도 ESG 관련 핵심 화두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응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리백에 있는데요. 이 아리백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늦어도 2025년까지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캠페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핵심 화두 중 하나로 이슈로 부각이 됐었는데요. 이 아리백은 아무래도 기후변화, 기후 대응에 대해 글로벌리 대응하자라는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315개 기업이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는 390여 개 기업이 아리백 캠페인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참여 기업들은 지금 현재 전력 소비량 중에서 45%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하겠다라는 점입니다. 이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한다라는 점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 발전 설비 자체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력으로 그 생산에 사용을 하는 방안도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직접 계약 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발전 사업자가 "우리는 이만큼 재생에너지를 발전을 했어요."라고 하는 인증서를 구매를 해서 재생에너지 공급에 기여를 했다라는 인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좀 상대적으로 비싼 재생에너지 가격만큼 차액을 발전 사업자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인증서만큼의 인증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녹색 프리미엄까지 이런 이행 방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행 방안들이 지금 왜 쟁점이냐 하면 사실은 이 아리백에 대한 회원사가 2004년도부터 지금 빠르게 2014년도부터 빠르게 늘어났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이 2014년도부터 아리백을 선언을 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달성을 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달성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납품하는 기업들에게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시점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기업들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영향력을 이 아리백 달성한 기업들이 행사를 하는 이 시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생기는 형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아리백이 핵심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런 대기업들 애플이라든지 알파벳 그리고 P&G, 유니레어 같은 대기업들이 아리백을 이행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아리백의 실행 동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는 아리백의 실행 동기 이러한 글로벌 대기업들의 아리백 실행 동기가 자본 시장의 논리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고객 기대에 부응하는 것, 그리고 이제 주주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아리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이 고객 기대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 지금 2018년도부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리백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가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 부분들이 소비자들의 소비까지도 연결이 되는 상황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이 2022년도 ESG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아이템 중 하나가 이 ESG 고성과 기업들의 제품들이 훨씬 더 잘 팔리기 때문에 ESG가 확산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아리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푸시라고 하는 2018년도에 에너지 푸시라고 하는 맥주 회사는 이 아리백에 가입을 하고 아리백에 가입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소비자들 자체가 이 아리백에 대해서 공감하기 시작을 했고 이 제품을 적극적으로 허비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리백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확산이 되면서 고객 기대 측면에서 즉 레브뉴 매출액을 보면은 아리백을 선언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아리백의 실행 동기 자체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아리백의 이행 그리고 그 선언이 이제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주주의 요구에 대한 대응입니다. 작년도에 그 정유회사들 보면은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라." 해라라고 하는 주주 행동주의가 중요한 어
이슈였는데요. 이러한 주주 행동주의의 근원들을 보면 아리백을 선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아이템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용입니다. 이 재생에너지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만 글로벌리 재생에너지 비용 단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에너지의 가격 자체가 이제 낮은 그런 동기가 되다 보니까 아리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리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달성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러한 자본 논리에 따라서 이 아리백이 강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미 달성한 기업들, 말씀드렸던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BMW 같은 이런 회사들은 자기네들의 납품을 하는 공급망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무화를 하게 되다 보니까 납품업체들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이 어느 정도 이제 납품을 하기 위해서 입찰 조건, 선행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설베이를 보면 국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15%에 가까운 수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 20% 정도는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하게끔 촉구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향들이 점점 더 확산이 되는 내년도에는 아리백 선언뿐만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공급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이 ESG 핵심 화두로 아리백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점이 관건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아리백 트렌드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국가별 수출 비용을 보면 자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6%가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10%가 이제 EU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중국이라든지 홍콩 그리고 이제 기타에 있는 국가들이 공격적으로 아리백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데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륙별 아리백 참여 현황을 보면 2018년도 이후에서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아리백 선언이 빠르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아리백을 달성하기 시작을 하면서 거의 전방위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그러면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리백에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미참여를 하고 아리백을 요구를 하는 기업들을 고객 리스트에서 제거를 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떤 익스포저가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KDI가 영향력을 전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영향력을 보면 참여 시에는 매출액이 15%에서 40% 이제 감소를 할 거다라는 미참여 시에는 15%에서 40% 이제 수출액이 감소를 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참여 시에는 거의 절반 수준인 7에서 20% 정도의 수출액 감소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결국 이제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일부 줄어들 거냐, 많이 줄어들 거냐라는 걸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내 기업들의 특히나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아리백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동향들이 작년도에 핵심 화두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기업들이 2021년, 2022년 좀 많이 우리도 아리백을 참여를 할래요? 라고 선언을 하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동향 자체가 내년도에도 더욱더 확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23년도에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수급할 거냐라는 점이 핵심 관건이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다만 이 아리백에 이행을 하기 위한 방안에는 직접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3자로부터 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 아니면 공급을 했다라는 인증서를 구매를 하는 그리고 또 가격 차이만큼 가격을 더 지불하는 녹색 프리미엄이 있는데요. 일단은 가격 구조, 비용 구조를 보면
실제로 스스로가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게 가장 싸긴 합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운영을 하는 게 이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외를 하고 나면 삼자로부터 받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 가격 자체가 지금 110 산업용 전기 킬로와트당 100원 수준 대비해서 40%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이 40% 높은 수준이 내년에는 훨씬 더욱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수요 공급의 이슈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 버전으로 9월 말 현재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의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102 테라와트의 전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해외에서 생산하는 게 절반이라고 가정을 해 보면 거의 50 테라와트가 이들 25개 기업의 전력 사용량인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2020년 기준 40 테라와트 기준이기 때문에 이미 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넘어서는 부분이다라는 점입니다. 즉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발전 설비를 구축을 하든지 아니면 삼자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을 받고자 하는 플레이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점에 있죠.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이 녹색 프리미엄도 그렇고 좀 더 뒤에 있다가도 말씀드릴 REC의 가격 자체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녹색 프리미엄을 대다수 아리백 참여하는 기업들이 아리백을 달성을 할 방안 자체로 녹색 프리미엄을 구매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녹색 프리미엄은 그 입찰하는 형태가 됩니다. 매년 2차례 입찰을 하는데요. 대기업들은 1차에 입찰을 하게 되고 중소기업들은 2차에 입찰을 하는 그림입니다. 인제 그 실질적으로 그 입찰은 1 년에 한 번 이루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지금까지는 하한가의 평균 입찰가가 하한가에 가까운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 녹색 프리미엄에 대한 수요, 즉 아리백에 대한 참여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면서 이 평균 입찰가가 고가 입찰가로 높아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백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자체가 높아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상대적으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 설비에 대한 수요도 그렇고 이 발전에 대한 수요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REC인데요. REC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에너지관리공단이 인증서를 발급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즉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들은 REC를 구매를 하는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생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REC에 대한 수요처는 사실은 이 아리백 선언한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RPS를 이행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발전 회사들이죠. 발전 회사들의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REC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REC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작년도 하반기부터 가격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이런 트렌드 자체가 지속될 거다라고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리백 이행을 위해서 REC라든지 녹색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 자체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 전력 요금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전력 요금은 이 기업들의 수도 광열비 형태로 재무제표에 인식이 되는데요. 이 수도 광열비가 전력 가격이 10원 상승을 했을 때 얼마나 증가를 하는지를 예상을 해보면 사실은 회사별로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별로 다른 뭐 이런 국면에서 저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가 있겠죠.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또는 영업이익에 영향이 미치는 이 크지만 이 영향이 점차 줄어드는 경우가 될 텐데요. 이 관점에서는 저희는 전력 사용 집약도라고 하는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전력 사용 집약도는 그 각 기업들이 사용한 전력량을 단위 매출액으로 나눈 지표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이 전력 사용 집약도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투자 아이템들이 투자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결국에는 영업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반도체 기업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의 전력 사용 집약도를 나타낸 차트인데요. 일단 반도체 기업부터 이제 봐주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전력 사용 집약도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영업이익에서 전력 가격 자체가 높아지는 거에 익스포저가 상당히 적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주요한 투자 포인트 회사, 투자 포인트를 보이는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면 20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력 사용 집약도가 빠르게 감소를 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즉 단기적으로는 전력 가격 인상에 따라서 이런 영업이익 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적응력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년도, 후내년도에 비용 자체가 점차 평활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통신업종이나 자동차 제조업종 전반적으로 전력 사용 집약도는 상당히 중요한 투자 프레임워크로 작용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이 기업들이 아리백 재생에너지 사용에 적응하는 방안으로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력 사용 집약도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보시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그 아리백 관련해서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응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ESG의 핵심 화두로 아리백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